미국에 차서 자료가 이만큼 왔어요. 보고 나서 알았어요. 북한 때문에 내년에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1월에 백악관에 문서 올라오더라고요. 크립토에 노출하지 말라. 북한이 비트코인으로다가 미사일 산다 뭐. 그게 맞건 안 맞건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여기는 경제야 스팟 아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구독자 여러분, 바드길 길건우입니다. 제가 원래 여기 안 나오고 경제 보따리 나오는데 사실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사실은 음주 방송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머리도 막 굉장히 단정하게 하고 오고 왠지 교수님 앞에서 뭔가 조금 다르게 하고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왔습니다. 전 이러고 왔는데. 오늘 저희랑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해주실 교수님을 제가 소개를 해보자라고 하면 주식회사 오테버스의 대표님이시자. 건국대학교 대학원의 블록체인학과 교수님이시자 유튜버로도 활동 중이신 오태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심지어 책을 살라고 하는데 책이 없어요. 네. 이 양장본 하나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네. 없더라고요. 네. 심지어 제가 어렵게 해갖고 중고를 샀는데 네. 더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있는 쿠폰이 더 중요하다라던데 그렇죠. 쿠폰이 있지는 않고. 그렇겠죠. 근데 다행히 오늘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쿠폰 하나 주셔가지고 네. 나름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교수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책을 샀습니다. 네. 뭐 이것저것 막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예정이어서 구독자분들 대신해갖고 제가 열심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게 책 보다 보니까 2014년 2월을 계기로 매료가 되셨다라는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도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14년 2월이 바로 마운트 곡스가 해킹당한 월입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제가 못 봤고요. 외신을 보다가 외신에 그게 나와서 마운트 곡스 사건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참 바보짓도 창의적으로 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만만치가 않은 세계더라고요. 그래서 각을 잡고 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그때 마침 제가 잠깐 실업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운이 좋았죠. 그래서 그 실업 기간 동안 그냥 팠어요. 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다시 짭을 안 갖고 그냥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로 들어왔죠. 그럼 직업이 바뀌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치동에서 한 10년 가까이 논술 강사를 했습니다. 논술 강사를 하다 갑자기 블록체인을 하신다라는 게 보면 진짜 참 특이하긴 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게 항상 언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게 사실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할핀이다. 요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사에 칼럼을 한 5년 썼는데요. 할핀이를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이제 찍어서 전환대로 모험을 하고 소개한 게 벌써 한 5년쯤 됩니다. 그 이후로 지금은 요새 분위기는 다 할핀이로 몰아가는 분위기고, 뭐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이제 할핀이로 몰아져 가는데 그거는 이제 엄밀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비트코이너일수록 할핀이기를 바라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할핀이는 죽었거든요. 비트코인의 최대 불확실성 중에 하나가 창시자가 혼자서 한 1년 가까이 채굴을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걸 다 팔아버린다. 그렇죠. 이게 존재하면 팔 수 있으니까 110만 개 정도 돼요. 그래서 늘 지금도 그걸 이제 사토시의 토큰인데 사토시라고 특정은 할 수 없으니까 파토시라고 하거든요. 파토 내버린다? 그건 아니고요. 스페인이 볼리비아에서 발견한 은광이 파토시 광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토시 코인이 움직이면 지금도 가격이 안 좋아요. 이 가격이 3만 달러에서 미끄러진 것도 결정적으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할핀이라고 하면은 그 물량이 나올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을 하는 거죠. 근데 정확한 건 아직도 모른다라는 거죠.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에 신간 책을 쓰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이 할핀이일 수밖에 없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할핀이기를 바라는 이 비트코인 코어들의 소망과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배반까지 이렇게 다룹니다. 배반까지. 할핀이가 제 추정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세상을 지금 어쨌건 세상을 지금 깜짝 놀래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학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명예심 때문에 자기를 밝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드러내고 싶어서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밝히지 않고 대신 할핀이는 110만 개와 함께 사라졌거든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 정도 되면 110만 개를 공개적으로 소각할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소각하고 떠나지 않았으니까 사심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난 15년간의 행보를 보면 사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하나 가능성이 가족을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할핀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가 110만 개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인 줄 밝히면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가족이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일단 맞아. 세무당국한테 시달릴 네, 거고 네, 정부들한테 시달릴 거고 네. 그다음에 무시무시한 세력들한테 시달리겠죠. 제가 할핀이라면 제가 네. 죽고 나서 내 가족들한테 조금씩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프로그램을 짰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야금야금 가게. 그렇죠. 그럼 티 안 나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 추정에 의하면. 그 책 언제 나옵니까? 그 책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수님 하면 이제 많이 떠올리시는 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사실은 책일 거예요. 달러의 위상이라는 게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지금 조금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최근에 사실은 전쟁 이슈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코인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개인들이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뭐 이 상관관계가 조금 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이제 매매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풀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 이 비트코인과 달러의 지정학은 제가 쓸 책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 분야가 아니니까. 저는 대학에서 경영경제를 공부했지 뭐 정치나 국제 지정학을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제 공부의 과정이 어떠냐면 먼저 자금 세탁을 공부했어요. 자금 세탁? 예. 2014년도에 11월인가 12월에 킨텍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대한민국 최초로 하는데 제가 그중 12명 연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거기 누가 왔냐면 비탈릭 부테린 아세요? 이더리움 창시자. 알아요. 그 친구가 19살이었는데 만으로 그때 그 연사 중에 한 명으로 왔어요. 제가 비탈릭 부테린하고 같이 연사했습니다. 물론 같은 패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초기였죠. 다른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의 특징 다 알려진 것들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과 자금 세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책이 없으니까 공부를 좀 하기가 고생은 됐지만 제가 꼭 이거는 비트코인 이슈는 자금 세탁 이슈랑 결부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죠. 저는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도 그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해외로 보내기도 좋고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 원래 처음에 전쟁 날 때도 이제 미국에서 원래 사전에 알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니네 전쟁 하면 니네 돈 다 동결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쪽 상관없다. 근데 저는 이게 상관없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코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죠, 비트코인. 그러니까 대놓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자금 세탁 문제는 안 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걸 또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책들도 나오고는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2개의 한국 기관에 가서 자문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컨피덴셜이라서 말을 못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외교를 담당하는 곳이고요. 하나는 이제 사법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 외교부랑 사법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 수 없고요. 한 군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자꾸 문서가 오는데 자기네 해독을 못하게 해독해달라 그래서 갔고요. 그 한국이 거래소들이 이제 제가 문서를 다 보여주진 않은데 해킹하는 돈을 한국에서 자금 세탁해 준 것 같아요. 한국 거래소들이. 딴 데서 해킹한 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요. 북한이에요, 북한 타겟. 그러니까 기초적인 것도 모르니까 속성으로 과외하려고 저를 부른 거고요. 근데 꼭 비밀 지켜달라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재판하는 거 관련하는 곳인데 간첩 사건. 간첩이 이제 중국인으로 행세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이제 비트코인에 미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10개씩 투자해주고 누구를 소개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공무원을 소개시켜줬더니 약점 있는 공무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부채가 있고 주식에 망하 이런 공무원한테 뇌물을 비트코인으로 먹인 다음에 야근할 때 그 서버 복사하다 걸린 거예요. 그 사건에 이제 이게 중국인인 줄 알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북한에서 온 돈 맞다라 그래서 미국에서 자료가 이만큼 왔어요. 근데 다 외계어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석해주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그래서 이 양쪽이 저를 갑자기 불러서 보고 나서 알았어요. 북한 때문에 내년에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1월에 백악관에 문서 올라오더라고요. 크립토에 노출하지 말라. 북한이 비트코인으로다가 미사일 산다 뭐. 그게 맞건 안 맞건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근데 충분히 가능은 한 말이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는 않아요? 왜 이거 비트코인으로 거래해서 미사일 사가지고 보내라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미사일이라든가 핵물질을 거래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도매상들이 많겠어요? 많지 않겠죠.
그렇죠. 딱 이렇게 포인트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무슨 뭐 껌 사 먹을 만큼 조금 돈을 보낸다고 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줘야 돼. 네, 비트코인도 투명해요. 그리고 기록이 영원히 남아있고. 그래서 진짜 주요한 거래처랑 거래를 할 때 비트코인을 쓰면 그냥 거래처에 다 노출하는 겁니다. 어차피 기록은 다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측한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쓴다면 조금 가루를 만들어갖고 그 여기 그냥 이 휴민트에 쓸 거다. 휴민트에. 생활 자금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 그 정도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것도 미국이 찾더라고요. 제가 연루된 사건 보니까. 그 외교부 문서 이렇게. 외교부라고 저는 안 했습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경찰에도 외사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꼭 외무부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외사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용화대에도 대통령실에도 외교를 담당할 수 있는 그래요? 거고요. 갑자기 막 여러 개 보기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외교를 담당하는 데하고 사법을 하는 데가 저를 불렀다. 그 중에 한 군데인데 얘네들이 아는 게 없어가지고 해석해달라고 나를 불렀다. 그렇죠. 기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용어. 그리고 한 군데는 이제 미국에서 온 전문적인 북한 해커가 쓰는 방식에 대해서 온 자료를 저보고 해석하달라고 해서 제가 해석해주고 왔죠. 진짜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그런 거 오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책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궁금하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걸 거예요. 비트코인이 나중에 달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화폐를 대체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이건 항상 이게 토론이 정말 열띠잖아요. 교수님 생각은 대체할 수 있다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은데요. 대체할 수는 없다. 네. 저는 갑자기 있다라고 얘기하실 줄 알고. 그럼 왜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비트코이너 혹은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지미손 같은 경우라고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글이나 책을 보면 비트코인이 모든 병을 치료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의 최종 그런 걸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나이브하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필요한 거죠. 지정학에서 달러의 위치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인터넷이 처음에 나올 때도 30년 전에도 국가나 이런 걸 다 무시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어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이 국가에게 영향을 미친 것만큼이나 국가도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레가시들이 그렇게 멍청하고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어떤 그런 책임도 안 지는 이런 천재들보다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진중하게 움직여요. 열려있고 제가 만나보면. 다만 이제 좀 고집스럽긴 하죠. 그런데 한번 바뀌면 크게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책을 쓰고 보는 포인트는 어떻게 미국의 동부의 금융권들이 적응해 가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적응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물 ETF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굉장히 적응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요. 금융 상품화 시켜서 만들어서 이걸로 또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얘기하면 중앙화다 탈중앙화다 이 진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기냐 아니면 뭐 이제 CBDC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가 이기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근에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져가는 거 같고 그냥 다른 투자 수단으로 조금 받아들여져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거꾸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미국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블랙락의 헤드쿼터들이 비트코인을 언제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얘들도 오래됐겠죠? 15년? 2013년쯤에 다 발견했습니다. 13년, 10년 전쯤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발견했고요. 그리고 공부 다 끝냈어요. 이미 다 끝냈고. 그리고 막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대신 이들이 계속 거짓말을 해왔죠. 왜냐하면 극장에 불이 나면 극장 주인이 불이하라고 해야 돼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죠. 불이하라고 하면 아마 깔려 죽을 거예요. 다 한 번에 우르르 나오니까. 그럼요. 질서정연하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해소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안전하게. 금융 엘리트들은 그 자체가 심판자이자 게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 엘리트들은 그냥 거짓말이 숙명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10년 전에 알았고 모두 공부를 마쳤고 선의의 거짓말을 했고. 그 근거가 뭐냐면 그 레리 핑크가 블랙록 CEO잖아요. 올해 갑자기 SEC에다가 ETF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작년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에밖에 못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갑자기 신청해놓고 나서 폭스뉴스에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비트코인은 금융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어셋이기 때문에 로컬 화폐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전환이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모르고 있다 깨달았다기보다는 알고 있는데
이제 시기가 됐다라고 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악재 아까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조금 사라졌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좋은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반감기도 다가오고 있고, 사실 지금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9월 초에 네. 재무회계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회계 기준을 정하는 위원회인데요. FASB라고 그러니까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예요. 정말 기준이네요. 네, 거기서 어떻게 발표했냐면 9월 6일인 걸로 제가 아는데 얼마 안 됐죠. 크립토 커런시를 기업이 보유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해라. 이제 그러면 정말 자산으로 인식을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많이 샀잖아요. 그런데 원가주의를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 났을 때만 손실을 반영하라고 하고 이익 구간에서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계장부에. 그러니까 CEO가 결심을 하고 사면 까일 일만 있는 거예요. 돈 번 거는 반영을 못해요. 대차대조표에. 근데 이번에 이제 반영하라고 한 거예요. 반영하라. 그럼 어찌됐건 호재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법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삼아도 CEO가 전적으로 책임 안 져도 된다는 거죠. 합의만 잘 되면. 어차피 더하기 빼기가 다 반영이 될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어찌됐건 거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들하고 기관하고 다르잖아요. 기관들은 많이 사니까. 그렇죠. 이거 그냥 저희가 사실은 지정학적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저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주식 방송도 사실 별로 재미가 없기는 한데 요즘에 코인도 보면 정말 횡보 아닌 횡보가 너무 심하게 또 그렇죠. 가는 시장인 것 같아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뭐 이런 시간을 딱 보고 누군가는 최저점이다. 아니면 누구는 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그 가격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희소식이 더 많습니다. 희소식이 더 많다. 근데 이제 비보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시장에 여파를 미치는 건데 일단 FTX에 이제 그 돈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더 확실한 거는 10월 안에 이제 마운트 곡스 2014년도에 해킹당했던 마운트 곡스의 자산이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풀려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에 나온다. 시장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굶었다라는 거는 이거를 판다?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지금 돌려주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서 그동안 하드포크된 걸 다 돌려줘요. 그 캐시라든가 뭐 SV라든가 그런 것들이 먼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키더라도 그것들을 팔아서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마운트 곡스의 청산 문제만 나오면 가격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졸업하는 거죠, 이 세 개가. 이제 그 얘기는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앞으로는 이거 이제 해소된 거다. 그렇죠.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특히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내년 5월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그렇죠. 앞두고 사실은 가격이 선반영될 거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저야 뭐 원래 선방영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들 많이들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막상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먼저 반영되고 막상 반감기 때는 좀 재미없지 않을까. 그래서 먼저 반영되는 그 시점을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특징이 뭐냐면 어떤 기준이 되는 날짜가 없어요. 주식이랑 뭐 발표하는 날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실적 발표 날이라도 있는데 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1월 1일 이런 거 중시 여깁니다. 새해가 돼서. 그렇죠. 새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다. 제가 알기로 단기 패턴은 1월 1일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뭐 사실은 2부, 3부도 있으니까 점점 뒤로 넘어갈수록 투자 얘기를 조금 한 번씩 더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